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 본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영동 지역 현안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년 정부 예산 감소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범인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요청했더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강원도에선 12,000여 명이 응시하는데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강원도 선관위가 회사 돈으로 영동 지역 국회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서울의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 본부가 강릉 주문진읍에 문을 연 지 100일이 됐습니다.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글로벌 본부 역시 내년 예산이 감소할 예정인데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강원 도립대 청운관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글로벌 본부. 관광국, 미래산업국, 해양수산국의 3개 국에 모두 287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7월 출범 이후 10월 말까지 724건의 민원을 처리해 도청이 있는 춘천까지 가지 않고도 영동 지역 주민들이 한결 수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동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폐광 위기에 내몰린 태백과 삼척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00억 정도를 지금 신청하는 그 작업을 지금 예타를 신청하는 삼척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중립자 가속기 사업을 위주로 그다음에 태백은 이제 메탄올이라든가 광물 위주의 사업을 이제 유치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오는 20일 착공합니다. 최초 설계 당시 587억 원이던 사업비는 1,172억 원으로 2배 정도로 늘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100% 지방비로만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건너뛰는 대신 사업 속도를 높여 2025년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강원자치도는 빨리 진행할수록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며 일축했습니다. 국비 없이 이제 지방비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이제 지사님께서 밝히셨고 1년이든 2년이든 먼저 착공을 안 하게 되면 또 그만큼의 이제 상승분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강원자치도는 오는 20일 양양에서 K연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연어 산업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 단위에서 해오던 굵직굵직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제 묵혀뒀던 현안들, 불거지지 않았던 현안들이 여기 와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나타난 그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업화시켜서 나가는 사업들을 지금 각 국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지방 현안 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오색 케이블카 설치, K연어 산업 발전을 3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내년 최대 30%가량 예산이 줄 것으로 보여 짜임새 있게 본부를 운영하는 방안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한 여성이 경찰에 CCTV를 활용한 수사를 문의하자 인권 침해라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여성이 직접 CCTV를 뒤져가며 차량의 행방을 추적했고 이웃이 범인일 수 있다는 생각에 차량까지 팔았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낮 12시쯤 출근을 하려고 나온 20대 여성은 집 앞에 세워뒀던 차량이 사라진 것을 파악했습니다. 차량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형사 배정이 되지 않자 차주는 본인이 직접 CCTV를 찾아다녔습니다. 자정이 넘은 깜깜한 새벽 시간, 누군가가 차량을 훔쳐 아파트를 빠져나간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이를 경찰에 넘겼고 이틀 뒤 경찰로부터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도난 이틀 만에 1.5km,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이 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넘게 지났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여긴 차주는
CCTV 수사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CCTV 장소를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팀장님이 그거 인권 침해라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불과 3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는 범인이 본인의 신상까지 알고 있는 이웃일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구매한 지 불과 7개월 정도 된 차량을 중고차 매장에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이 훔쳐간 것 같아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그것만 맞는지 아닌지 알면 이사라도 결정을 할 텐데 그게 너무 불안하다. 그랬더니 상상하지 마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고.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해자가 요청한 수사 내용 가운데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게 있었냐고 묻자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수능 시험 하루 전인 오늘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예비 소집에 참가한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와 선택 과목을 확인하며 차분한 시간을 보냈고 학부모와 선생님은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12,000여 명의 수험생이 5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며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수능일인 내일 아침은 평년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부터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수능 한파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내일 아침 기온은 4에서 6도를 보이겠고 오후 들어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과 해당 중앙당에 기부한 혐의로 법인 대표와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 선관위가 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에 소재한 법인 대표와 이사가 영동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3,600만 원을 기부하고 500만 원은 해당 의원 중앙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전국 900여 개 치안센터 가운데 500개 이상을 폐지하려던 경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 축소에 따른 농촌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건데 유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시 귀례면의 중심지, 119 구조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마트와 은행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센터도 있지만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이 치안센터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기존 발표대로라면 원주에서는 귀례와 신림치안센터가 올해 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또 무슨 사고가 났을지 그 사고 수습이 아무렇게나 늦어질 것 같고. 신림면 주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치안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에는 경찰이 계시는구나. 이거 없어진다면 주민이 반대하죠. 지금 귀례의 112 신고는 16km 떨어진 흥업지구대에서, 신림의 112 신고는 17km 거리의 치악지구대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출동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찰 치안센터는 952개, 경찰이 출근하지 않고 건물만 남아있는 이른바 경찰 없는 치안센터 400여 개에다 새롭게 100여 개 치안센터를 더해 모두 500여 개의 치안센터를 아예 없애고 해당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377명을 치안 수요가 몰리는 도심공원과 터미널, 시장 등에 배치하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 축소에 따른 치안 공백을 지적받고 여론이 악화하자 경찰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에서 경찰을 빼내 도심에 배치하겠다는 이 계획은 농촌 지역의 반발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철회가 아닌 보류여서 농촌 지역 보안 공백 우려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날이 건조해지자 어김없이 산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불은 결국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인데요. 산림당국도 대응하고는 있지만 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춘천시 사북면,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밭에서 시작한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진화헬기가 동원된 덕에 불씨는 다행히 50분 만에 잡혔습니다.
건조한 봄, 가을철, 논밭에서 시작한 불이 이렇게 산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농가에서 처치곤란한 이런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춘천의 한 농가입니다. 밭에 타고 남은 잿더미가 남아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남은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이 산림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직접 영농 부산물 파쇄에 나선 이유입니다. 방치하면 산불의 원인이 되지만 잘게 잘라 밭에 뿌리면 좋은 거름이 됩니다.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 비닐 같은 건 수거를 해갔는데 그것도 같이 불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수거를 해서 파쇄하거나 또 이달 초 발생해 16시간 만에 꺼진 양구 산불처럼 산불 원인의 30%가 입산자의 실화인 만큼 단속이 힘든 깊은 산속에는 드론을 띄우고 경고방송을 내보냅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산불이 번지기 전 미리 발화 여부와 지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또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든 곳을 드론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감시 활동이나 또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최근 5년 사이 강원도에서만 380건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없었을 산불로 강원도에서는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7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에 강원대 강릉원주대의 1도 1국립대와 한림대가 선정된 가운데 강원도가 전폭적인 대학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내년에 대학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지방비 5,170억 원을 비롯한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4개 과로 나눠져 있는 대학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대학 전담 사업국을 신설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셋째 이상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자녀가 대상으로 한 사람이 한 학기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첫째, 둘째 자녀는 등록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강원도는 등록금 지원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며 연말까지 주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17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156명, 체납액은 75억 원이고 도내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등 3건에 모두 5억 3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강원도는 누리집과 위택스에 체납자 성명이나 법인명, 상호, 나이와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규모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 양구에서 정선을 거쳐 경북 영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2차 실무위원회가 열려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오늘 정선군의 10개 시군 담당자가 참석해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향후 건의서 제출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는 남북 방향 9번째 고속도로로 309.5km 구간에 14조 8천여억 원이 투입되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현황 조사와 교통 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삼척시가 삼척항 도시 재생을 위해 스페인 주정부 등과 문화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합니다. 박상수 삼척시장 등 방문단은 오는 17일 스페인 카스티아 이레온주 청사를 방문해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20일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현재 643억 원을 투입해 삼척항 일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예술공간 랜드마크 거점을 조성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미술관 건립에 도움을 받고 주기적인 작가 교류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FC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 태백시의 날 특별 이벤트가 운영됩니다. 태백시는 25일 오후 4시 반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리그1 파이널 라운드 경기를 관람하는 태백 시민에게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황지중앙초교 축구부와 초등학생들이 에스코트 퀴즈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리그1 파이널 라운드 강원FC와 수원FC의 마지막 홈 경기는 강등권 팀을 결정짓는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정성군이 도로 환경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공영버스 노선 운영을 개편합니다. 정성군은 이달부터 정선에서 진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막차 시간을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진부 방면은 오후 6시 10분 출발, 진부역에서 공영버스터미널 방면은 오후 8시 출발로 변경해 연중 운행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